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아키오 토요타그룹 회장이 만났습니다. 모터스포츠 행사장이었는데 업계에선 이 만남이 향후 두 회사 간의 사업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홍모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회색빛 아스팔트 도로 위 매캐한 연기를 뿜으며 빠르게 곡선의 궤적을 그리는 한 대의 경주용 차에 모든 관객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레이싱을 끝내고 차에서 내리는 이는 토요타 아키오 회장, 동승자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입니다. 두 회장의 공식 만남은 이번이 처음. 두 사람은 모터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레이싱 페스티벌에서 고성능 차량 분야의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 저희가 레이스 고성능 차량을 선보이게 되는데 도요타와 같이 이 레이스 분야에서도 같이 잘해서 더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차 운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두 기업 수장 간 만남은 단순한 모터스포츠 축제의 장을 넘어 전방위적인 사업 공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현대차와 도요타는 수소차 시장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협력을 통해 기반시설 구축 등 수소 생태계 확장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제너럴 모터스, 독일 폭스바겐 그룹사나 스코다와 수소 동맹을 맺고 있고, 도요타 그룹은 독일 BMW 그룹과 수소차 개발 제휴를 체결한 상태로 양사 간 협업을 통해 모두를 잇는 수소차 벨트의 등장도 기대됩니다. 日本でも、トヨタも一緒になってもっといい車、もっとモビリティの未来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から、皆さん応援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3천여 명이 모인 페스티벌 참관석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범 한국엔 컴퍼니 그룹 회장도 함께 눈길을 끌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자,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의 현장 경영 행보가 최근 들어서 부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조선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 사업까지 챙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국제건설기계전에도 방문하는 등 해상과 육상 사업 모두 살피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이 산업팀의 배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 기자, 정 부회장의 행보가 남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정기선 부회장은 지난 1월에 열렸던 CS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서서 사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비전을 밝혔었습니다. 이 비전에는 안정성 확보, 무인 자율화, 탈탄소라는 크게 3대 추진 목표를 밝힌 바 있었는데, 그런데 이 비전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고향 킨텍스에서 3년 만에 열렸던 한국국제건설기계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현장 인터뷰 보고 오시죠. 가장 알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이 부분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장비에 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 자체 머신 컨트롤, 머신 가이던스 기능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안전입니다. 그다음 오퍼레이터의 안전, 그다음에 작업자의 안전, 작업 환경의 안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AVM이라든지 여러 부분 신기술 반영을 했는데요. 여기 들어와 있는 장비들에 다 저희가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네, 배 기자, 조금 전 인터뷰에서 머신 컨트롤, 머신 가이던스, 이게 이제 우리 문재영 부사장 언급이 됐어요. 이게 과연 뭡니까? 머신 컨트롤, 머신 가이던스 모두 자율 작업을 위해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머신 가이던스는 굴착기 곳곳에 센서를 부착해서 측량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별도 측량자가 필요가 없어지고 작업 효율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회사는 강조했습니다. 머신 컨트롤 기술은 건설기계 반자동화 기술로 컴퓨터가 GPS로 위치 정보를 받아 작업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평탄화 작업이나 관로, 터파기 작업 등을 반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고요. 또 조금 전 ABM 신기술도 반영했다고 소개가 됐는데, 어라운드 뷰 모니터라고 해서 굴착기 조종석 안에서 디스플레이로 내 주위 상황을 인식하고 위험 상황이 생기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회사는 장비 안에서도 360도 반경으로 상황 확인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굴착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사람이 이렇게 조종하는 것을 의미를 했는데, 지금은 그 안에 AI, 더 나아가서는 무인화까지도 현재 계속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정 부회장이 밝혔다는 비전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친환경,
탈탄소 이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도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H현대 건설기계도 2040년까지 제품의 98%의 연비 개선과 수소, 전동화 제품으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탄소 배출량도 25%나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이번 전시에서도 전동화 굴착기 모델을 처음으로 선보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H현대 인프라코어도 현재 전동화 모델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 안에 2톤과 3톤급 전동화 모델을 출시하고 14톤급 중형 굴착기 전동화 모델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전동화 모델에 탑재하는 배터리 팩과 수소 연소 엔진 등도 선보이면서 탄소 배출 저감에 지금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를 넘어서 이런 기계 제품들도 다 전동화, 뭐 수소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작동을 한다. 이제 실제로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도 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번 전시가 3년 만에 열린 만큼 H현대 건설기계 부문 3사 대표이사도 모두 방문해서 현장 영업맨으로 나섰는데요. 전시 첫날엔 정기선 H현대 부회장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토요일 오후에 정 부회장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의 그런 방문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이 연초에 CS에서 밝힌 육상 비전과 연관된 현장을 챙기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정기선 부회장이 한국국제건설기계전에 방문한 것도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끝으로 하나 더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요. 이제 양사가 내년 상반기에 통합 합동 모델을 출시합니다. 양사의 합동 굴착기 모델은 이제 이전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 현재 H현대 건설기계 부문의 전략은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와 디벨론 각각의 제품은 생산하지만 합동 모델도 별도로 준비해서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경쟁, 이제 규모 경쟁을 가속화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H현대 사이트 솔루션도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H현대 건설기계 부문 3사가 내놓을 이제 통합 모델에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취재한 배성원 기자 주말까지 반납해 가면서 현장을 누비고 다니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 우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팀의 배성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택지 단지들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전영석 기자가 오산세교 2지구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오산시에 분양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청약시 궁금한 점들을 상담사에게 물어봅니다. 단지는 택지지구인 오산세교 2지구에 공급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420만 원 수준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3040 세대들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가격이 만족도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청약을 넣을 생각입니다. 뭐 자녀가 있어서 마침 또 앞에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학교 예정 부지가 있다고 해서 수도권 전철 1호선 오산역 인근 입지와 특화 설계 등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입니다. 오산역에는 GTX C 노선이 들어서며 KTX가 정차할 예정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라 서울과 지방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는 겁니다. 총 1532세대 대단지로서 실수요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중소형 평형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 단지는 오산세교 2지구의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단지입니다. 소형 평형인 59제곱미터, 특화 설계로 작지만 알찬 공간을 구성합니다. 주방 길이는 2.3m로 한 단계 더 큰 평수인 전용 72제곱미터와 비슷합니다. 와이드 주방을 도입하고 거실부터 주방까지 길이를 넓게 설계해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발코니 공간을 두지 않은 대신 전용 84제곱미터 수준의 넓은 드레스룸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5월 오산세교 2지구에서 분양한 단지의 최고 경쟁률은 72대1. 같은 달 공급한 단지 역시 정당 계약 3개월 만에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훈풍 속 분양 흥행을 이어갈지 성적에 관심이 쏠립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경기 의왕 고천지구에 총 492가구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 GTX C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계속해서 전영석 기자입니다. 경기 의왕 고천지구에 분양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내부 곳곳을 꼼꼼히 살핍니다. 단지는 총 492가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구성됩니다. 택지 지구에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가량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후분양으로 공급돼 빠른 입주가 가능하고 일정 수준 이상 공정률을 갖춘 상태에서 분양이 진행돼 품질 확인도 용이합니다. 의왕 고천지구엔 의왕시청을 비롯해 경찰서, 보건소 등 공공행정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의왕 테크노파크, 군포첨단 일반산업단지 등이 주변에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습니다. 단지 도보권으로는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인동선인 의왕시천역이 2029년도 개통 예정이며 28년도 개통 예정인 GTX 신호선 인덕원역 환승을 통해 서울까지 약 20분 이내로 가깝게 접근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분양가는 부담스럽지 않은 점이 실수요자들에겐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했습니다. 서울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과천이나 광명 쪽은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의왕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모델하우스를 와보니까 분양가도 되게 메리트 있게 나왔고 교통도 지금 개선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세대 내부는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한 특화 설계를 적용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면 약 34평이지만 이보다 넓은 약 39평의 실사용 면적을 확보한 겁니다.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6.1m 길이의 광폭 거실로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안방엔 알파룸 공간을 마련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서울 접근은 쉽고 분양가는 비교적 저렴한 지역이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금리 인하기에도 대출 금리를 올리며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은행은 서민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많게는 4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자 이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맞춰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예대금리 차이가 확대됐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8월 기준 가계 예대금리 차는 평균 0.57%포인트로 4개월 만에 확대됐습니다. 대출금리는 전월보다 오른 반면 수신금리는 내려간 영향입니다.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1금융권이 이자 장사에만 집중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사회공헌기금으로 규율적 성격을 보충하고 있는데 사회공헌기금을 내는 비율도 이자 수익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하고 그 적은 것에 부족함에도 휴먼 예금이라는 거 이런 걸 포함해서 과장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예금금리와 달리 대출금리는 오르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산금리를 높였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은 금융당국 눈치를 보며 등 떠밀리듯 대출금리를 올렸다고 하지만 본연의 역할과 혁신의 노력을 다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이나 이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냥 앉아서 손쉬운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대 마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은행은 투자은행이잖아요.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손쉽게 옛날처럼 관행처럼 예대 마진의 손쉬운 장사만 하고 있는 겁니다. 팍스경제TV 한상은입니다. 국장, 국내 주식시장이 어렵습니다. 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분들도 꽤 많고 반면에 그래도 국내 시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슈퍼 리치들은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유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최근 3달간 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또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낮춰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 매매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인하를 하면서 주식 비중은 줄이고 그다음에 그 채권 비중은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요. 미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한 4% 정도 나오는데 그 4% 정도가 1년 후에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내린다고 하면 3%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미국 장기채를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본 차익 비과세를 누릴 수 있는 채권과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자산으로 비중을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산가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도 금리 인하 수혜주에 꾸준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이기는 하는데요. 그 줄인 비중 중에 미국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 있고 또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큰 수혜주인 AI주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유틸리티 관련주를 많이 이제 권유드리고 있고요. 금과 같은 원자재도 금리 인하기 주목받는 자산입니다. 현재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은 신흥국의 금매입 확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지속될 이슈인 만큼 전문가들은 금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가입 금액이 어느새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ISA 세제 혜택 확대 영향도 한몫을 했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주식, 펀드, 예금 등 여러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사실 2016년 ISA가 첫 등장한 뒤 몇 년간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출시 9년째를 맞은 지금 가입자 수는 564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절세 효과에 주목한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단 ISA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이익이 전체가 다 일단 내 통장에 한번 꽂힙니다. 3년 후에 한 번에 원천 징수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재투자 효과라든지 두 번째로는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통산을 해줘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순이익이 추려지면 여기서 일반형 기준으로는 2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내 연금 계좌로 만기 자금을 이체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효과도 있습니다. 통상 말씀드리기로는 한 3천만 원 정도는 납입하시면 가장의 혜택이 좀 극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이제 만기 납입 자금의 10% 이게 300만 원이 한도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16.5% 혹은 13.2% 정도 이제 세액공제 적용 받으실 수 있고. 다만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ISA는 최초 매수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세법 개정안에서는 국내 투자형 ISA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개편안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ISA 납부 한도와 세제 혜택이 강화돼 개인 수급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림프절이 코끼리처럼 자주 붓거나 스스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분들 있으시죠? 인바디가 림프 부종 환자들을 위해 집에서 체수분을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발 뒤꿈치를 정극에 맞추고 손잡이를 잡고 팔을 들어 올립니다. 30초 후 좌우 팔의 세포 외수분 데이터 측정이 완료. 이처럼 간편하게 체수분과 근육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인바디의 신제품 가정용 체수분 측정기 BWA-ON입니다. 저희 그 BWA-ON 기기를 통해서 이 환자분들이 초기에
저의 그 몸의 부종 상태를 꾸준하게 관찰하고 또 이것을 의사분들과 상담함으로써 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스펙은 전문가용 체수분 측정기와 동일합니다. 5, 50, 250kHz의 다주파수를 사용해 총 체수분과 세포 외수분을 정밀하게 측정해주고 림프 부종의 초기 평가와 경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전문가용보다 사용성을 더욱 강화해 쉽게 림프 부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림프 부종 환자는 약 2억 5천만 명. 대표적으로 유방암 수술 후 림프 부종 환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3개월에서 6개월 주기의 병원 검진으로는 정확도와 진단 기준에 한계가 있어 꾸준한 체수분 체크는 필수다는 입장입니다. 혈액 투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신부전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굉장히 체수분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그 환자분들이 빠르게 또 치료하거나 또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고. 또한 BWAO는 림프 부종을 시작으로 신부전, 당뇨 등 체수분 관리가 필요한 질환들을 위해 솔루션을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이며 확보된 영업망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빠르게 공략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한 3억 명 중에서 한 3% 정도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좀 저희가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목표를 잡고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한 5%에서 10% 정도씩 더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계의 에르메스, 샤넬 제품을 제공할 것이다. 자, 이른바 명품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이고 있는 셀로맥스 사이언스가 내달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이 서정민 대표를 김효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는 세계 최상급 원료로 프리미엄 건기식 제품을 개발, 약국에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회원 약국을 통해 건기식 트렌드를 알리고 건강한 약국 문화를 선도하며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데 상장 후 글로벌 시장으로 시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계획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입는 것에 입는 거나 드는 거는 이제 명품 시장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시장도 있고 자동차에도 스포츠카 같은 페라리나 이런 명품 자동차들도 있고 하이엔드를 추구하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사람 몸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건기식 쪽에는 그런 걸 추구하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관련 업종에서 25년 정도 업무를 했었고 그쪽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나 또 산업 현장, 그다음에 약국 이런 현장을 거치면서 충분히 그만한 자격을 쌓았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제품으로 형상화해 줄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 이제 OEM, ODM 수탁 회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2014년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회원제란 거는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들 약사들 빼놓고는 누구든지 이렇게 가입은 할 수 있고요. 넷플릭스처럼 저희가 셀플릭스라고 만들어서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뛰어난 약사님들 또 저도 강의도 하고 한 35에서 50억 정도 투자해서 그런 시스템도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해주고 있고 상당히 그 관계도 되게 끈끈하고 저희들끼리 자주 모이기도 하고 어떤 페스티벌 같은 것도 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종의 그냥 공동체라고 보시면 더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현재는 저희가 한 6월까지 5,200개 정도 됐었고요. 전국의 약국이 한 22,000개 되는데 저희가 매월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약국이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소문이 좋은 이미지로 많이 나고 제품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 참여하는 약국 수가 훨씬 늘어가고 있어요. 이미 홍콩에서도 조금씩 이제 이름을 알려가고 있어서 이제 상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진입을 그쪽 비즈니스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해외 박람회 같은데 이제 저희 부스를 차려보면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제품은 괜찮은데 회사 대 회사로 만났는데 결국 이제 개통하고 저희도 회사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가 스타코드나 이런 게 나오면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증된 저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에도 되게 그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약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채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약사기 때문에 또 의약품이나 이런 것도 일반 의약품도 취급할 수 있어서 일반 의약품과 그리고 기기 이런 쪽도 시장을 좀 확대해 나갈 거고 저는 그 시장은 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비싼 제품보다 가성비를 찾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스파 브랜드도 불필요한 포장을 없애는 등 원가 절감, 가격 경쟁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기자입니다. 얇고 보온성이 뛰어난 발열네일. 추워지는 날씨에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랜드 스파오가 발열네일 웜테크의 가격을 인하해 9,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첫 출시한 15년 전 가격보다 3,000원이나 내린 겁니다. 자체 생산 공장과 해외 소싱처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가격을 인하할 수 있었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해외 공장과 공급망을 효율화해 더 낮은 가격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 가격 전략을 강화한 것입니다. 스파오의 착한 가격 전략은 최근 합리적인 가격을 찾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이른바 듀프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겁니다. 로고나 불필요한 포장을 없애고 기능에 충실한 기본형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착한 가격 전략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파오 전체 매장에서 웜테크 상품군은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ecause I think there are girls like stylish, but just not too much. Yeah, just like simple, but I think the clothing is smooth. 또 스파오는 연령층에 구애받지 않는 에이지리스 전략으로 고객층도 넓히고 있습니다. 올해 에이지리스 전략에 힘입어서 40대와 50대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했습니다. 스파오의 지금 방향성은 에이지리스 베이직이고 이제 키즈부터 1020 세대, 3040 세대까지 온 가족이 입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하반기에도 고물가 속에서 가성비를 앞세운 스파오의 착한 가격 전략이 매출 신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스타스마는 기존의 픽업이라는 차급의 관념을 넘어서는 뛰어난 상품성을 통해 고객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당사 최초의 정통 픽업 모델입니다. (2열에는) 장거리 운전에도 편안한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시트를 적용하여 픽업 고객의 주요 불만 사항인 2열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제조 설비 전문 업체로서 최고의 위치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OT는 폼팩트별 조립 설비와 소재별 조립 설비 납품 및 개발 레퍼런스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캐시카우의 각종 조립 설비의 지속적인 매출 볼륨 확대는 물론이고
폼팩터와 소재별 매출 비중을 다변화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